스티브님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서 유명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었고, 먼저 이제 그러면 스티브님의 자기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승욱이고요. 여기에 회사에서는 스티브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어, 한국에서 7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싱가포르에 3년, 이제 거의 3년인데 3년 전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그앱 택시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지금 엔지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끝? 엔지니어 매니저는 엔지니어랑 뭐 어떻게 다른가요? 엔지니어는 그냥 정말로 그냥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이제 사내에서 엔지니어들끼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열심히 개발해서 그냥 제 프로덕트에 자신의 그 코드를 반영하는 것들을 작업을 하는데 엔지니어 매니저는 이제 그런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A라는 작업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작업을 할 거고 그럴 건데 그 내가 하는 작업은 A 작업한 사람, B 작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다 트래킹을 하고 뭐 새로운 외부에서 다른 팀에서 새로운 업무 요청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지금 A라는 작업은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인데 이거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이 뭐가 될지 이런 것들 결정해주는 이제 종합적인 작업들 해주고 외부 팀에서 기술적으로 너네 팀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이런 거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것들 자문 들어오면 그런 것들도 같이 해주는 그런 거 많이 해주고 있지. 테크 리드 겸 나는 좀 팀에 테크 리드가 없어서 테크 리드 겸 휴먼 리소스 매니징까지 같이 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코딩은 본인이 이제 안 하세요? 안 해? 안 하진 않고, 하루에 많이 하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요새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미팅이 4-5시간씩 있으니까는 미팅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은 뭐 1-2시간밖에 코딩을 못하지. 음, 그러면은 이제 스티브의 원래 오늘 하고 싶었던 말로 돌아가서 우리가 학벌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할 말 많지. 그러면 스티브가 먼저 그러면 중고등학생 학창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 그래. 좋아. 어, 어디서, 입코더니. 코딩 안 한다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는 어디서 학교를 나왔어? 서울인가 아니면 지방인가? 난 서울 아니고 지방이지. 나는 전남 여수 출신이니까 여수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어.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지, 거기서. 그래서 여수 이제, 밤바다. 그치, 그치. 그런 곳이지. 그래서 이제, 또 그거 덕분에 유명해졌어, 도시가. 거기에서 이제 초중고 나왔는데, 그냥 중학교 때는 딱히 특별하진 않고,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평균 이상 가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너무 놀았어. 그냥 공부에 즐거움이 없더라고. 공부의 즐거움 너무 뒤늦게 찾았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약간 좀 뒤쪽에서 놀았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대로 잘 못했지. 그냥 막 어디 가서 막 그 뭐지? 험하게 노는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그냥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어. 공부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컴퓨터 게임 하고 막 야자 땡땡이 치고 방학 때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또 컴퓨터 게임 하고 막 그런 학생이었어 나는.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놀 만한 게 많이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거야, 이거를? 고등학교 때? 응, 왜냐면은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국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인프라가 다 깔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 되니까는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스피드의 그런 인터넷이 다 풀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들 여러 개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엔 즐거움이었지.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뭐 하루에 하면은 막 7, 8시간 막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니까는 그러면서 놀았지. 부모님의 압박은 별로 없었고? 당연히 있었지. 그걸 교묘하게 피하면서. 부모님이 맞벌이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케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는 어, 완전히 방목 그 자체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어, 고등학교 때? 그거를 고3 때 했어, 고3 때. 고3 어, 고3이 되는 해 있잖아. 그 해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이 되는데,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하고 싶은 게 그때 처음 생겼었어. 그게 하고 뭐였어? 싶은 게 그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근데 너도 알겠지만은 한국에서 선생님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이 엄청 좋아야 돼. 공부도 엄청 잘해야 되는데 나는 고등학교 1, 2학년을 너무 놀아가지고 이제 아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3 때 뒤늦게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갔어. 그래서 재수를 1년 더 하고, 그러고 나서야 내가 원하는, 사범대로 진학을 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음, 사범대 진학을 한 얘기부터 또 시작을 해보자. 그 순천 사범대? 순천향 사범대?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는 천안에 있고, 순천대학교는 전남 순천에 있어.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해. 오케이. 그럼 어, 전남 순천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내 고향 바로 옆 도시였어. 아, 그러면은 순천대학교에 사범대에 들어갔어. 음, 음, 그리고 그렇지. 컴퓨터를 가르치는 컴퓨, 그렇지. 컴퓨터 교육과를 들어갔어. 컴퓨터 교육과를 들어갔는데, 음. 그 변천사를 얘기해보자. 컴퓨터 교육과를 들어가면 뭐 코딩을 배워? 뭐 어떤 걸 배워? 배우긴 해. 1, 2학년 때 배우기는 해. 근데 되게 낮은 레벨인데, 난 몰랐는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를 공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가르치더라고. 옆에 내가 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학과가 되게 그, 당시에 컴퓨터 교육이 그렇게 인기 있는 과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 음, 교육이 정식 교육에 어, 들어오기 전에 뭐 약간 시범교육 그런 개념으로 있던 거라서 그게 없었어. 그래서 뭐 상고 이런 데서만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 대다수가 다 그 컴퓨터 교육에 관심이 없어. 그냥 사범대란데 그 범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다른 학과 공부를 하는 그런 학과에 가까운 학교였었어. 근데 어, 이제 나는 소프트웨어를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학과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이 교수님이 학생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는 학과 수준이, 그 교육 수준이 낮아진 거야. 그래서 그걸 더 듣고 싶어가지고 공대를 갔는데, 아니, 1학년, 이제 나는 들으려고 갔는데, 다 1학년들만 있는 거야. 난 3학년 때 그 수업을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 아, 내가 1학년 때, 내가 1, 2학년 때 배우는 것도 얘들 다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구나 하면서 그때 놀랬지. 어, 그래서, 오케이, 놀랬어. 3학년 때 놀랬어. 그런 다음에, 그 음, 다음에, 어쨌든 교직을 계속 꿈꿨던 거지. 교직은 계속 하고 싶었던 거야? 교직을 교직을 3학년 첫 학기가 됐어. 3학년 1학기 때 그냥 포기했어. 교직을 포기했어. 그게 학과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그 학과의 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 물이 안 좋았어. 그냥 그래.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범대의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되게 준비를 해. 왜냐면은 임용고시가 그때 당시에도 경쟁률이 막 2, 30대 1 이렇게 되던 때니까는 응. 그게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3학년이 됐는데도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과 사이에 있으면은 내가 사범대 임용고시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3학년 1학기 때 포기를 하고 그냥 학과 수업은 학과 수업대로 하고 약간 정 안 되면 사범대 졸업하면은 그 계약직 교사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나오니까는 계약직 교사로 그냥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4학년 1학기 때 교생을 갔지. 교생을 갔는데 내가 낯가림이 엄청 심하더라고. 이게 사람과 부대끼는 걸 쉽게 잘 못해. 그때 당시엔 되게 그 인트로버트였어.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들었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취업을 해야겠다. 애들이 그래가지고 어색했어? 아니면 되게 선생님들이 어색했어. 어색했어? 어, 애들이 어색했어. 애들하고 같이 못 놀겠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나와는 길이 안 맞다는 걸 했어. 그냥 수업을 가르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가 학교에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학교에 더 남고 싶었는데, 남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내가 막상 선생으로서 학교를 가니까는 애들과 어울리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 이거는 내 적성이 아닌 직업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됐어. 4학년 1학기 때. 그래가지고,
이제 4학년 1학기 교생 중간에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취업 쪽으로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뒤늦게 막 보니까 친구들도 뭐 좀 일찍 준비한 애들은 3학년 2학기 때 취업 준비하고 4학년 1학기 때부터 뭐 인턴을 간다든지 해서 다들 준비를 하던데 나는 되게 늦게 준비한 거야. 4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에서야 나는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막 뭐 영어 공부도 부랴부랴 막 자격증 있잖아. 그때 당시에 이제 토익은 한 번 모의 토익을 봤는데 600점 간신히 넣더라고. 그래가지고 600점? 그건 어, 진짜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피킹이 되게 유행을 타면서 스피킹은 좀 그게 약간 짜치기가 됐어. 왜냐면 나는 공대 쪽으로 할 거니까는 스피킹 그게 선이 낮았어. 그래서 스피킹이라도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스피킹 이제 그걸 시험을 해서 기본 최소한의 자격만 채웠어. 그것만 채우고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로 준비했어.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도 모바일 개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바일 혼자서 프로젝트를 한 2개인가 했어. 2개를 하고 3개인가 했나?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회사 저 회사를 막 찔렀지. 그래가지고 되게 운이 좋게 4학년 2학기가 끝나기 전에 졸업하기 직전에 2개 회사인가 3개 회사인가 2개 회사였을 것 같아. 2개 회사인가를 합격을 했어, 최종적으로. 하나는 인턴에서 정직 전환이었고, 하나는 아예 정직으로 들어간 데였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정직으로 들어간 대로 그냥 들어갔지. 그렇게 해서 내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됐어. 그래도 역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음. 사범대에서도 되게 어, 컴퓨터 정보공학, 정보 쪽 가르치는 사범대였잖아. 그치, 그치. 사범대랑 이렇게 2개가 같이 있었던 게 되게 럭키했던 거였네. 맞아. 그것 때문에 사실 졸업했던 선배들도 꽤 많은 숫자가 그냥 취업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해. 근데 막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졸업하고 이제 임용고시가 잘 안 돼서 취업을 하는 케이스여가지고 그게 막 취업 루트가 어떻게 되고 이제 공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노하우가 전혀 없었어, 학과에. 내가 거의 공채를 정식으로 준비했었던 거의 첫 번째 가까웠었어, 학교에서. 다들 졸업하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은둔 생활 하다가 취업했어야 하고 가는 케이스들이 대다수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힘들게 나는 좀 학과 내에서는 힘들게 했지. 나중에 그래서 약간 서울에서 공부했던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정보 구했었어. 근데 너무 늦게 어, 알았지, 대신에. 너무 늦게 알아서 막 부랴부랴 당장 준비할 수 있던 것도 준비해서 한 게 그나마 이제 좀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회사로 들어갈 수 있었어. 처음에 간 회사가 어디야?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냥, 한, 내가 갔던 회사는 한 500명 정도? 종업원이 있는 그런 회사였었고, 그룹사였는데 30개 정도? 소규모의 그런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견 사이즈의 회사였었어. 회사 자체가 약간 SI성 사업을 하는 회사였었어. 그냥 외국에서 뭐 VM웨어 SI가 같은 거. 뭔지 말해주세요. SI가 뭔지 말해주세요. SI는,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SI는 외부에서, 아니, 어떠한 회사가 어떤 내부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그 회사가 어떤 기술력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기술력이 있는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를 섭외를 해서 그 회사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아웃소싱인데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아웃소싱 회사들을 보통 SI 회사라고 부르지. 그래서 내가 갔던 회사는 이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팔거나 아니면은 어, VM웨어나 오라클 같은 약간 외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총판 권을 사가지고 그걸 한국에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하면서 같이 이제 SI 구축사의 성격이 가까웠어요. 음,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외주 용역이래. 그래서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이고, 유지 보수. 근데 스티븐은 뭐 디스트리뷰션까지 했나 보네? 리셀러까지 했나 보네? 리셀러까지 했는데 나는 그쪽 부서는 아니었고, 이제 거기는 솔루션 부서라는 부서가 따로 있었고, 나는 다행히 자체적인 솔루션을 아예 만드는 그런, 이제 수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솔루션을
직접 만드는 그런 팀에 들어갔었어. 그래가지고 그 팀에 들어가니까는 거기에서는 이제 뭐 신규 프로젝트니 뭐니 하면서 이런 것들 여러 개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갔던 팀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막 처음 나온 그 다음이었어.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로 이제 모바일로 된 제대로 된 제품들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화해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1년에 막 세네 개씩 이렇게 여러 아이템 디벨롭 하면서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아이템이 뜨더라 하면서 이런 거, 그런 걸 그냥 따라해서 만들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뭐 아이디어 내가지고 또 그런 제품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팀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되게 운이 좋게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구상해보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보기까지 하는 그런 팀에 있었어. 되게 운이 좋은 음, 케이스였어. 이게 야, 사실, 그러니까 이 방에도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SI 회사가 거의 약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퍼스트 초이스가 아니잖아. 거의 라스트 그렇지. 초이스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말씀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 팀을 무조건 피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아예 모바일 엔지니어링 하는 팀은 아예 신규 사업을 하는 팀이었었어. 그래가지고 음, 이제 지금 내가 얘기했었던 그런 제품을 디벨롭하고 아이디네이션부터 이제 디벨롭하면서 이렇게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잖아. 시작부터 해가지고 디플로이까지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팀이라는 걸 알고 그 팀에 열심히 어필을 했어. 나 이 팀 안 가면 회사 퇴사할 거다. 신입사원인데 뭔 패기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팀에 기어코 들어갔어. 음, 그래도 음. 생각은 있었네. 내가 여기서 그, 그냥 SI에서 쪽내지 않겠다. 시킨 대로 하는 게 그치. 아니고, 10년 전에도 SI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기피하는 직종이었었어. 되게 힘든 3D가 아니라 4D라고 부르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였었어. 음, 그리고 사실 외주를 주는 입장에서도 SI 회사에서 만족스럽게 그 프로덕트가 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 어, 이 얘기는 생소해. 왜냐면 나는 내가 만들어주는 입장이었지, 내가 발주자가 아니었거든. 어, 왜냐면은 내 다른 친구가 SI 회사에 7천만 원인가 주고서 앱을 개발했는데, 걔가 나중에 음, 이 앱을 개발한 걸 가지고 엔지니어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걸 더 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그거를 받았던 그 엔지니어가 음. 개똥같이 코딩을 해놨다고 하면서 이거는 거의 다시 써야 되는 수준이라고 엄청 분노를 한 거야. 7천만 원이나 그게 주고서 SI 앱을 업계의 만들었는데. 문제. SI 업계는 이게 이제 발주하는 사람들은 이거의 내부 프로덕트 퀄리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음, 그걸 일부러 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 제품 만들어주면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음, 되게 SI 업계에 만연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는 야, 퀄리티가 무슨 차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네가 백날 잘 만들어봐야 누가 알아줘. 이런 것들이 그쪽 업계에 되게 많이 만연해 있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대충 만들어서 빨리 캐시아웃 해버리고 도망가자. 이게 그런 게 되게 SI 쪽에서의 되게 큰 문제야. 음. 그러면은 좀 넘어가자. 그러면은 음, 어쨌든 기업코 신사업부서에 가서 일을 했고 거기서 얼마 정도 일을 했어? 거기에서 정확하게 3년 11개월 있었어. 딱 11개월 채우고, 그 다음 회사도 출근했어. 근데 커리어에 욕심이 되게 많아? 스티브의 원동력은 뭐였어? 음, 그때 당시에, 맞아. 커리어에 욕심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4년을 일했는데, 뭔가 그 회사가 정해진 이 프레임이 있어. 이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에 나를 꽉 누르는 느낌이었어. 이 이상 음, 내가 커지는 거를 막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크려면은, 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자유도가 좀 높은 회사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사실 3년 11개월인데 이직은 3년을 딱 채우는 그 순간부터 회사를 엄청나게 알아봤어. 근데
이게 다오 기술이 내가 다녔던 첫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었어. 큰 회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였었고, 큰 회사가 아니니까는, 아닌데 나는 이제 지방대를 나왔잖아. 이게 커리어가 완전 그렇게 막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잡마켓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엔지니어 중 한 명. 그냥 원 오브 댐인 거야. 나는.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해도 그렇게 내가 특별하게 어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음, 그 내가 다녔던 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회사가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 사람은 SI 엔지니어라는 그런 약간의 바이어스가 좀 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그런 신사업을 여러 개를 하고 그런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생각하는 그런 팀에 있었다고 한들 그런 바이어스가 끼니까는 그 그때 당시에 큰 회사들한테서는 연락이 전혀 안 오더라고. 어,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어. 회사에서. 열심히 했지. 그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뭐지? 이직하는 그 서류도 되게 많이 냈는데, 그냥 연락이 안 온 경우가 대다수였어. 엔지니어에 대한 디맨드가 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그치. 그냥 나에 대한 근데, 바이어스가 낀 거야. 근데 이게 약간, 결국에는 그러니까, 잡 마켓에서 보면 볼 수 있는 음, 게, 어, 일단은 학벌 보고, 학교 보고, 음, 그 다음에 어떤 직장 다녔는지 보고, 근데 어떤 그치. 직장에서 회사 음, 이름과 직무를 두 개를 다 보잖아. 음, 근데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계속 핸디캡을 달고 다녔던 셈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첫 회사 때도 그랬었고, 두 번째 회사 때 약간 좀 이게 바뀌었어. 뭐라 그러지, 터닝 포인트가 좀 왔었어. 두 번째 회사 때. 그 회사는 두 이제 번째 자유도가 회사가 높은 회사, 두 번째 어디야? 회사는 지금 한국에서 잔디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그 약간 슬랙 같은 서비스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들어갔어. 그전에는 이제 그 서비스를 CTO가 유지보수를 했는데, 이제 내가 그 바턴을 받아서 했지. 근데 스타트업이니까는 좀 자유도가 높았었어. 자유도가 높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Why not?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좋은 걸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실제로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많았었고, 회사에서 외부 활동하는 것들, 뭐, 약간 스타트업 컴퍼니니까는 엔지니어들 좀 채용하고 그러려면은 그 회사 자체에서 엔지니어들 대상으로 세일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외부 활동하는 거를 회사에서 막지 않았어. 근데 권장하기도 했어. 음, 그래가지고 내가 뭐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회사 테크 블로그에서도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도 하고, 이제 그리고 뭐 발표할 때 있으면 가서 하기도 하고, 약간 좀 활발하게 활동한 편이었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약간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니까는 이제 어, 한 번에 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기회가 하나 생겼었어. 그래가지고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라는, 거기에 내가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니까 거기에 안드로이드 섹션으로 내가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라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들 제품을 만들거나 관련된 테크 요소가 나오면은 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기술들 같은 것들을 이제 대신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탁하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거를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약간 알게 모르게 구글, 헤드쿼터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 약간 자원봉사야. 자원봉사인데 이게 구글에 약간 서포트를 좀 받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야, 정식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내 레퓨테이션이 확 늘었지. 왜냐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스타트업 컴퍼니에 다니는, 그냥 그전에는 SI 회사, 작은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구글이라는 이름이 끼어든 거야. 구글은 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커리어 패스야. 근데 내가 구글의 직원은 아니었지만은 구글에서 인증해준 외부 엔지니어라는 그게 끼게 된 거야, 내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내 레퓨테이션이 확 올라갔지. 그거를 링크드인에 다는 그 순간부터서 링크드인 메시지가 터졌어.
아, 진짜. 아, 근데 어, GDE가 되기가 어려워? 어, 그게 보통 진짜로 되게 어려워.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우선 그 구글이 지사가 있잖아. 각 나라 브랜치마다 그 우선은 포지션을 열어줘야 되고 각 포지션당 많아봐야 3명씩이야. 각 나라마다 3명씩만 받아? 각 나라의 각 그 섹션마다 3명. 그냥 안드로이드 3명, 뭐 클라우드 3명, 뭐 머신러닝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섹션마다 각 나라에 3명씩밖에 안 해줘. 근데 내가 거기에 한 명이었던 거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내가 이제 막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되어 있는 당시에 발표할 수 있는 행사가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글 디벨로퍼 그룹이라고 또 구글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 커뮤니티 활동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굉장히 자주 발표를 했었거든. 근데 그거 하고 있는 와중에 구글 코리아 팀에서 우리 익스퍼트를 정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내면서 지원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그래 저걸로 내가 커리어를 좀 바꿔보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지원했는데 돼버렸어.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스티브를 3명 중에 1명을 내가 뽑았나? 안드로이드면 되게 큰 분야 중에 하나잖아, 또. 그치.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게 구글에서 이 익스퍼트라는 사람들을 보는 건 개인적인 기술적인 수준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테크 데브 그 커뮤니티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를 많이 봐. 그래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블로그 포스팅, 뭐 스피치 얼마나 했는지 이 세 개를 되게 많이 봐. 그래가지고 근데 오픈소스? 나는 오픈소스, 블로그 포스팅, 그다음에 발표 블로그 포스팅은 어디에? 미디엄에 하고 있어. 미디엄. 미디엄에? 미디엄에 하고 있었어, 음, 그때부터 쭉? 엔지니어들은 거의 다 미디엄에 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약간 텍스트 위주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에세이 같은 것들은 보통 그 한국인들은 브런치로 많이 하는데 엔지니어들은 그냥 다들 그냥 미디엄으로 해. 그냥 한국뿐만이 아니고 외국 엔지니어들도 다 미디엄으로 포스팅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미디엄에 이미 내 블로그를 올리고 있었지. 음, 음, 여기서 레슨 런드가 있다. 나는 엔지니어면 자기 어, PR이나 자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그런 게 좀 덜 할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엔지니어링은 되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문과처럼 그치. 말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근데 엔지니어조차도 사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려는 액티비티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게 퍼블릭 스피킹이든 블로깅이든 뭐 라이팅이든 어떤 어, 미디엄으로든 이걸 계속 알려야 되는구나. 그치. 한국은 좀 그게 덜해. 그게 나 때는 덜하다가 이제 요새는 그런 것들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외국 나와보니까 알겠어. 내 스스로를 PR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주더라고. 그게 음, 스스로의 레퓨테이션을 스스로가 이렇게 그 관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득이 크더라고. 외국을 나와보니까 그걸 알겠어. 그래서 외국 엔지니어들은 그걸 되게 많이 해. 이게 따로 어.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블로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걸 알고 스티브도 시작을 그걸 한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알고 했지. 나는 그걸 알고 했지.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음, 음, 어쨌든 핸디캡은 핸디캡대로 있지만 적어도 음. 내가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알리려면 내가 블로그 포스팅이라도 하고 뭐 퍼블릭 스피킹이라도 하고 여러 군데 나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되게 의도적으로 한 행동들인 거지. intentionally. 그치. 그게 내가 첫 회사에서 되게 힘든 시기가 좀 한 번 있었어. 2년 차 때 힘든 시기가 한 번 있었거든? 2년 차? 1년 차 말에서 2년 차 넘어갈 때. 2년 차. 그때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 근데 배운 게 엔지니어니까는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쌓되 한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사실 내가 음, 두 번째 회사를 고른 이유도 회사의 절반이 외국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은 영어와의 그 밀접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다시 얘기지만 난 토익이 600점이었어. 모의 토익이. 그렇기 때문에 난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 그래서 난 첫 출근에 할 줄 아는 영어가 딱 한마디였어. 하이.
그러니까, 그래도 극복이란 말을 안 써서 다행이다. 영어를 극복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개소리야. 안 어, 돼. 극복은. 뭔 안 돼, 안 돼, 안 돼. 개소리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그거 안 돼. 못 밀접, 넘어서, 못 밀접. 넘어서. 못 그치. 넘어서. 그냥, 음, 약간 좀 더 이렇게, 접촉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갔어, 그래서. 그 회사를 고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 그래서, 음,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미 한국이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를 했어. 그래서 내 블로그 포스팅 보면은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에도 영어로 블로그 포스팅을 쓴 게 많아. 많진 않은데 몇 개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은 완전 타이포와 브로큰 잉글리시인데 어쨌든 그때도 그걸 썼어. 지금은 영어로 주로 써? 지금은 영어로 지금 블로그도 안 하지. 지금은 포스팅을 안 하고 있어. 이제 왜? 나한테, 난 왜? 얻었다? 어머, 왜? 원래 없을 때 하는 거야, 맞지? 이미 이제 아, 나는 이제 바이어스가 이제 바이어스가 더 이상 안 생기는 그런 이제 커리어가 쌓였으니까는 이제 왜? 음, 지금 아까 질문이 여러 개 음, 올라왔는데, 노혜나 음, 님이 한국어로 포스팅 하시냐고 물어봤었거든. 근데 대답을 하자면, 아, 뭐, 영어, 한국어 둘 다 했다는 거지. 음, 음. 많진 그리고, 않았었어, 영어 포스팅이. 음, 오픈소스 블로그 포스팅 하나는, 오픈소스 블로그 포스팅 퍼블릭 스피킹. 준님은 음, 스스로 대답을 얻으셨어. 굿. 아, 아, 그리고, 음, 준영님이 엔지니어링은 사실 올리는 글을 보면 어느 정도 기술적 깊이가 있는지 확 드러나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꾸준한지 제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해결을 보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잘 해야 PR이 된대.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엔지니어들이 생각보다 이게 약간 좀 디테일하고 약간 피키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와 뭔가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많거든. 근데 그게 사실 같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그건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해. 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back to the point로 가서 이제 음, GDE가 되게 인생의 음, 좋은 터닝 포인트였던 거, 어쨌든 커리어에서 되게 좋은 터닝 포인트였던 음, 거고, 음, 물론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블로그를 쓰고 막 이렇게 기타 등등 준비를 했지만, 어, 결국에는 뭐 GDE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뭐 운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네. 그 GD, 그 구글 사람이 그걸 보고 리퀘스트를 하고 뭐 신청을 했는데 어셉트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운이 그치. 타이밍적으로 운이 되게 좋았어, 나는. 운이 계속 겹쳤어. 음, 그 이후부터서. 음, 음. 그러면 GD는 뭐, 아까 자원봉사라 그랬는데, 그럼 거의 뭐 돈도 안 받고, 그냥 GD란 어쨌든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액티비티들을 했어, 주로? 보통은 발표를 했어. 그래서 첫 해에 됐을 때 한 달에 두 번씩 발표를 했어. 한 달에 두 번 했는데 거의 그러니까 내가 그 첫 해 2017년도였을 거야. 17년 맞나? 16년? 2016년에 GD가 됐는데 그때 3월인가 4월인가 정식으로 됐는데 그거 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발표 스케줄이 잡혔어. 구글에서 이걸 해달라고 스케줄이 잡혔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때 첫 해에는 16년, 15년? 16년인가? 16년 11월까지는 거의 매달 두 건씩 발표가 잡혔었어. 정말 발표도 음, 엄청나게 푸시를 해. 대신에 프리빌리지도 좀 있어. 왜냐면 이제 구글에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한 번씩 자기들 테크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에 티켓이 되게 비싸거든? 거기 티켓이 120만 원, 130만 원이래. 지금은 150만 원인가 넘어가는데 그게 그냥 공짜로 나와. 와우.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나 호텔도 서포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구글 데벨로퍼 익스퍼트들끼리, 글로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한 번 모아줘.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근데 그 어, 행사도 호텔하고 비행기를 그냥 해줘. 그러니까는 어, 프리빌리지가 있어. 그래서 약간
1년 내내 되게 약간 압박받으면서 힘들다가 딱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이렇게 좋아, 이 맛에. 그래, 이 맛에 하는 거지 라면서 이렇게 또 한 번 프레시 됐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 약간 구글 나름의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이네, 거의. 그렇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많아. 사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글로벌리 행사를 하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네트워킹이 확 열려. 확 늘어나면서, 근데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구글에서 인정해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는, 음, 그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유명해진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스킬이 있고, 각 나라마다 영향도가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과 친해졌다는 건, 그냥 내가 지도 딱 펼쳐놓고, 딱 던지는 거야. 딱 던졌는데 꼽히잖아. 그럼 난 그 나라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정도의 그 네트워크가 생겨. 실제로 그랩을 그렇게 음, 왔어, 나는. 그랩도 그렇게 왔고, 그랩 오기 오, 전에 캐나다도 오퍼를 받았는데, 캐나다도 그 네트워크 안에서 오퍼를 받았어. 되게 신기하다.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 말을 많이 하잖아.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 음, 근데 그게 되게 어. 베이그하게 쓰일 때가 많거든. 그치, 근데, 그치, 그러니까 그치. 첫째로는 나는 학교에서도 네트워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에도 퀄리티가 있잖아. 그치, 그치. 그냥 이제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걸 네트워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치, 그치. 그냥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이제 발표를 많이 다니니까 당연히 커뮤니티를 많이 가잖아. 난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이 들었어. 근데 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않거든. 개인적으로 알지도 오, 않고 만난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발표하고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인사 한 번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은 날 안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게 아, 노이즈가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트워킹의 구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네트워킹도 이게 단계가 있어서 그냥 서로 그냥 알아요. 일면식 정도는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깊게 알고 있어요. 라는 것은 되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커리어에서는 사실 첫 번째 음, 쪽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네. 그치, 그치, 얇고, 그치. 음, 그러면 그 GD가 아까 GD를 통해서 그랩의 오퍼튜니티가 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게 구글 테크 컨퍼런스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5월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이제 GD였으니까는 거기에 초청이 돼서 갔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날 테크 컨퍼런스 3일 하거든? 3일 하는데 두 번째 날 저녁인가, 첫째 날 저녁인가, 아시안에서 온 사람들, 아시안 베이스였던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 미트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어, 거기에 이제 뭐 한국도 오고, 차이나, 재팬, 뭐 타이완, 뭐 여러 나라도 왔고, 동남아시아도 당연히 왔지. 근데 코카시안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되게 사람들한테 딱 옆에서 봤는데, 뭔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 싱가포르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막 안드로이드 엔지니어야?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저거는 분명 내가 봤을 땐 잡 하이어링인데, 왜냐면 내가 그때 구직 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잡 하이어링인데 아, 해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다가 딱 끼어들었어. 끼어들어가지고 그 옆에서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 구직 중이라고. 완전 구직 중이라고. 스트레이트로. 나 구직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 안드로이드 엔지니어고 어, 구직 중이고 나 구글 디벨로퍼 있어 봤자 이렇게 딱 세 개 얘기했는데 걔가 명함 딱 꺼내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회사 이거라고. 그러면서 명함 딱 봤는데 그 명함이 그래비로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동남아를 어, 여행 안 간지 꽤 됐었거든. 나는 그때 당시에 유럽하고 이제 미국 위주로 여행을 다녀가지고 동남아를 안 간지 한 3년, 4년 됐었어. 그래가지고 딱 명함을 보면서 그래 뭐 하는 회사야? 그게 2017년. 2017년. 어, 꽤 얼리였다, 그래도. 아, 근데 그랩이 되게 빠르게 컸구나. 2017년도인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랩은 싱가포르에서랑 뭐 말레이시아랑 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제외하고는
그 잡시어, 마켓시어 1등이었으니까는. 근데 난 몰랐어. 동남아에서 여행을 안 다녔으니까, 한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랩 명하고, 그랩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막 했는데 막 설명을 해. 그래서 이제 경쟁사인지도 모르고, sounds like a Uber. 이랬거든. 어, 우버 같다라고. 그러니까는 걔가 딱 표정을 되게 난색해하는 왜 경쟁사였으니까는. 난색해하는 표정을 해서, 맞아. 이제 이헤일링 컴퍼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그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와서, 내 레주메를 그때 당시에 구직 중이었으니까는 영문 레주메, 한글 레주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 그래가지고, 음, 그날 바로 영문 레주메를 보냈어. 어, 준비된 그러고 자, 나서, 준비된 자. 그렇지. 모든 게 운이 좋았다니까, 나는. 정말로 딱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모든 게 됐었어. 내 두 번째 회사 간 이후로.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한 일주일인가 2주 지나서,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막 프로세스를 했는데, 그때 당시 또 운이 좋았던 게, 그 사람의, 이제, 당시의 여자친구가, 그랩의, 탤런트 애퀴지션이었어. 리크루트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내 전담이 리크루트였던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 되게 패스트 트랙으로 갔다고. 나는 3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 역시 네트워크의 힘이 어쩔 수가 어, 없어. 그래가지고 알면 어쩔 수 없어. 레주메를 줬는데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리크루터였고, 그래서 3주 만에 다 됐는데, 입사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매니저가 됐어. 어, 난 내 매니저한테 내 레주메를 줬던 거고, 그 사람의, 지금은 현 와이프인데, 그 사람이 담당 TA였고,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모든 게 착착 다 들어맞아서 3주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어. 이게 이제 사람을 뽑는 자리에 오고 나서 느껴진 건데, 음, 내가 정말 인력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내 일이 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뽑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되게 잘 뽑고 싶잖아. 그치, 어. 그러면은 막 HR한테 사람 뽑아줘, 채용 공고 내줘.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딱히 와닿진 않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뽑는 입장도 되게 인간적인 거잖아. 나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그치, 만약에 어. GD 이벤트를 가서 막 잘 나간다는 애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놔서 여기서 봐가지고 거기서 찍어온 사람은 느낌이 다르거든. 내가 이 사람의 코딩에 한 줄도 본 적이 없지만 거기서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된 사람은 확신이 생기거든. 그 어, 바이어스가 이, 낀단 말이 어, 어쩔 수가 없어. 맞아. 그런 거 있어. 왜냐면은 내가 물어봤어. 내가 인터뷰를 2명을 봤는데, 내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당시 테크리드야. 지금 페이스북 헤드쿼터에 있는데, 이제 그 두 사람한테 내가 인터뷰 봤는데, 지금 테크리드한테 도대체 나 왜 뽑았어? 나 영어 못하잖아. 왜 뽑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익스퍼트라는 그 타이틀 때문이었고, 두 번째가 너 영어 못하는데, 너의 활동 내역을 봤어. 라고 그랬어. 내 활동 내역을. 그래가지고 발표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오픈 소스 좀 활동한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내역도 다 봤더라고. 근데 봤다고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은 영어를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내 생각을 했대.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사실 최종 오퍼가 생각보다 한 3, 4일 늦게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대. 내부에서 이 사람이 영어를 좀 못하는데 뽑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대.